안녕하세요, 리버스TV입니다. 오늘은 초학금원 GX55 토비카케의 복례응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발매한 제품이고요. 벌써 한 13년 지나버렸네요. 이걸 왜 이제 리뷰를 하냐면, 저도 이제 한때 초학금원을 막 모으다가 사서 그냥 좀 쟁겨놓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뭐 어릴 때 조금 낯이 익은 캐릭터라면 막 만져보고 이랬을 텐데, 왠지 토비 가게에는 그냥 사놓기만 하고 박스에 좀 오랜 세월 있었던 그런 느낌이라서 오늘 한번 꺼내서 또 만져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비 가게, 여기 이제 토비 가게 복례응이라고 써 있는데, 확실히 닌자 캐릭터인 만큼 한문 이런 게 좀 많이 있네요. 이게 제가 그 75년도 이상의 분들한테는 토비 가게는 좀 감흥이 없는 그런 로봇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우레메를 제외하고 어릴 적에 그렇게 많은 추억이나 그렇게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조금 저희보다는 아랫세대 분들이 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슈퍼 K 또 이제 물론이고요. 자, 이렇게 이쪽에는 약간 그 옛날 그림체처럼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초학금원 얘기를 하자면 어떤 그 로버트 완성품 완구의 좀 기준이었죠. 지금도 물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초합금 사면 왠지 실패는 없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각종 그 이런 루즈들, 액세서리, 무기, 하다못해 여러 가지 손받침들, 그리고 설정 자료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초합금원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제 그 입문을 하고 싶은데, 피규어 쪽이나 입문을 하고 싶은데 뭘 살지 모르면 그냥 초합금 사면 되는 거였죠.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 없이. 근데 지금 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제품들도 많이 만져보는 게 더 즐거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자, 내용물은요, 매뉴얼하고 1단, 2단 이렇게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 이제 초합금 제품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설정들, 그리고 이게 또 여자 주인공이라고 해야겠죠. 여성이 모는 또 기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초기 설정에 이런 뭔가 좀 더 복잡한 기체였던 것들, 그리고 이런 알지 못했던 원화 같은 거,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또 초합금의 장점이었죠. 이런 러프 스케치도 이런 데서만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토비 가게 이제 뭐 공중용 파츠, 지상 파츠, 수중 파츠 하고, 변형이 제각각 토비 가게도 이렇게 다르게 또 변형이 되고요. 내부 프레임 이런 설정 나와 있습니다. 또 갑주를 이렇게 입힌다는 하고, 이렇게 매뉴얼만 보는 즐거움이 또 있었어요. 알기 쉽게, 가동성 쉽게 변형도 되어 있습니다. 토비 가게에는 그 스티로폴 박스는 이제 생략하고요. 다 블리스터 박스로 해서 복례응 로봇 형태로 들어있고, 토비 가게 조금 큰 흑사자에는 제가 오프닝에 보여드렸던 흑사자에는 좀 작은 게 들어있고, 큰 토비 가게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토비 가게는 작은 거나 큰 거나 다 복례응으로 변형했을 때 합체가 가능하죠. 그리고 그 초합금 홈에 그냥 사자마자 그 즐거움, 딱 이렇게 보고는 거의 안 꺼내시는 분들이 태반일 것 같아요. 가지고 노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화려한 루즈들이 있습니다. 좀 토비 가게 그 무장들하고 합체할 수 있는 라이플, 활 모양으로 또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십자 수리검 모양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무기를 꺼내면 이게 접혀지는 이런 기능, 이런 것도 그 반다이 초합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 중에 하나였죠. 지금 봐도 이 GX50번 때 토비 가게는 초합금원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무게도 상당하고 또 완성도도 있어서 슈퍼 K를 재밌게 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토비 가게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왠지 이게 좀 그냥 부록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의외로 물건이었던 그런 제품이죠. 디테일이면 디테일, 가동성이면 가동성, 굉장히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 멋지게 뽑았던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슈퍼K를 재밌게 봤으면 굉장히 이 캐릭을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추억이 없다 보니까 약간 좀 시큰둥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빨강과 검정 이런 걸 조화롭게 잘 했고요. 이런 팔뚝 그리고 허리 부분 이런 걸 닌자 갑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잘 해석을 해줬습니다. 어깨도 어깨 관절 따로 여기 상박도 상당히 높은 가동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얼굴이 멋져야죠. 주인공 기체답게. 그리고 처음에 약간 의문의 기체처럼 등장을 해서 궁금증을 많이 줬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어릴 때 요 가슴 부분만 접혀 있는 파츠를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별똥동자에 나온 슈퍼비룡의 요 가슴 파츠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뭘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런 허벅지 부분 이런 데다가 이제 추가 파츠를 해서 발칸포 같은 거 이렇게 장착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 신경을 많이 썼어요. 뭐 골반도 이렇게 상하 좌우 골반 이중 골반 써줬고 닌자는 활동이 좀 자유로워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움직이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중 관절도 이렇게 끝까지 다 구부러지게 해줬죠. 여기 그 고정 스탠드 같은 걸 하나 좀 줘서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스탠드까지 딱 동봉이 됐으면 더 멋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합금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합체를 해야죠. 합체를 해야 돼서 그런 관절이라든지 이런 거 합체를 하면서 또 이거 캐릭터 나름 잘 살려야 되니까 많은 좀 고심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 이거 지금 10년 전 제품 보는데도요.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요즘은 초합금은 뭐가 나오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뭐 그 메카고지라 나오나요? 왠지 좀 관심이 뜸해졌어요. 잘 발매해주지도 않고 해서. 그런데 이때만 해도 초합금은 발매되면 와 모두 기대하고 엄청 그리고 특히 복례형은 추억이 있는 그런 기체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관심을 받았던 기체 중에 하나네요. 와, 오랜만에 꺼내봐도 정말 멋지게 잘 만들었네요. 자, 복례형을 보겠습니다. 이게 메인이긴 하죠. 만져보면 일단 묵직합니다. 굉장히 묵직하고요. 복례형 자체는 변형은 뭐 다들 방식은 아시겠지만 이 다리가 날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절 자체가 이 팔 관절 그리고 여기 골반 관절이 상당히 뻑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합금은 느낌이 나요. 딱 들어보면 와 무겁다 하고 이 군데군데 이게 차갑게 만져지는 부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내는 아마 복례형이 제일 많이 팔렸겠죠. 이렇게 MG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크기도 상당히 이제 괜찮은 편이어서 진열하시거나 이런데도 박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었죠. 초합금원이 요즘 조금 작아지는 느낌이 사실 있기는 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액션 포즈 같은 거 그때 지금은 그 슈퍼미니 프라 때문에 일반화 됐지만 이게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다리 부분 여기가 마주치니까 안 굽혀지지만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을 좌우로 벌려주는 방식으로 다리를 이렇게 90도 약간 90도보다 이상으로 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성을 확보했다는 거 이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팔도 이 바깥쪽 넓이까지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역시 이제 초합금원 하면 변형이나 액션까지 다 빠짐없이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패 없으려면 초합금원 사는 게 정석이었던 시절입니다. 얼굴 같은 경우 정말 뭐 멋있죠. 이렇게 마스크가 조금 낯설긴 하지만 샤프한 마스크가 좀 여성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날렵한 그런 인상을 주긴 합니다. 여기 허리 부분에는 변형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굉장히 친숙하죠. 너무너무나 친숙한 그런 로봇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뒷부분에 긴 날개 이게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어깨 자체를 가동을 해버리면 좀 걸립니다. 걸려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이 파츠가 상당히 얇아요. 얇아서 좀 무감각하게 두둑 만지면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여지가 있습니다. 토빅하게 3종 이제 흑사자하고 폭룡 있는데 그래도 이 복례응이 변형에서는 제법 그럴싸하게 변형한다라는 느낌을 좀 줘요. 나머지 캐릭터는 변형이 조금 빤해서 뭐 멋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멋있긴 있지만 변형 자체는 이게 그래도 굉장히 아이디어 면에서는 괜찮았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제가 나중에 그 슈퍼미니 프라하고 한번 비교해서 또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레메하고 비슷하지만 변형하시다 보면 이거 틀린데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보고 변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가슴 부분 여기를 먼저 개폐를 이렇게 시켜줍니다. 시켜주고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가고 뭔가 꽉 차 있죠. 이런 부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을 위한 여기 독수리 모드에 불새라고 해야 되나요? 독수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이렇게 꺼내주고요. 머리 이런 턱 부분이나 이 귀끝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어디 부딪히지 않게 조심히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납이 되고요. 그리고 열어뒀던 이 뒷파츠는 꽉 닫아주겠습니다. 닫아주고 여기 보시면 이 스토퍼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 구멍에 딱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이 스커트가 접히지 않도록 요거를 꽉 채워주라고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따닥 소리가 나면서 채워집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이제 채워진 거예요. 무리하게 힘주면 접혀지긴 하지만 상당히 고정력 있게 버텨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레메에서는 없었던 부분이죠. 토빅하게 발을 감싸주는 이 파츠 관절이 상당히 여러 개가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또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밖으로 꺼내 주시고요. 자, 잡아주는 부분을 이렇게 펼쳐줍니다. 이렇게 돼 있고 팔을 살짝 벌릴게요. 살짝 벌려서 자, 여기서 이제 우레메랑 좀 다른 부분이 180도 회전을 시킵니다. 상체를 회전을 시켜줘요. 이렇게 하고 자, 팔은 로봇 모드에서 이제 앞으로 나란히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날개를 이렇게 위치시켜 줍니다. 여기 이때 요즘은 이걸 수납하게 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이 주먹이 수납이 아니고 그냥 교체형입니다. 그냥 빼버리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다리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주먹을 이렇게 정권 자세를 취해 주시면 이렇게 접혀집니다. 아니면 이게 보기 싫으시면 그냥 빼버리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먹을 빼면 여기 이 연결하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썩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먹을 자주 교환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뒷날개 마저 이렇게 해주고요. 이 상태로는 자, 이렇게 옆주먹 자체로는 이 팔이 이렇게 안 접혀집니다. 그래서 변형하실 때는 이렇게 정권 자세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접어 주셔야 돼요. 근데 주먹이 있으면 착지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괜히 이 주먹에 좀 상처 생기고 막 이러면 안 하니까 제가 이따 가급적이면 좀 빼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상체 부분 변형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다리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좀 자리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하체는 일단 이렇게 다리를 양쪽으로 다 크게 벌려주시고요. 벌려주시고 여기를 정면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죠. 이렇게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날개 무게를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하고 이것도 이제 우레메에는 좀 없던 부분이죠.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 이 상태로 180도 또 회전을 시켜줍니다. 회전시켜 주시고, 자, 여기 좀 비어 보이는 이 턱 부분을 이걸로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내려주시면 이 몸 구조하고 여기 목에 있는 파여 있는 부분이 딱 맞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례용 머리 부분을 보면 이 멋있어요. 그리고 약간 폭룡하고 느낌이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3G물이라서 그런 디자인이 좀 닮아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눈 부분 밑에 이렇게 검정색 라인이 아주 인상 깊게 되어 있고요. 자, 다리도 아래쪽 파츠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아래쪽 파츠 여기서 한 번 더 관절이 늘어나고요. 이게 지금 좀 빡빡하긴 한데 많이 흔들면 역시 가벼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변형은 조금 무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렇게 쫙 펴주시고 앞 발꿈치 자 눌러서 그리고 옆 마무리 이런 거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끝에 뭔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게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날개가 양쪽 다 피면 굉장히 넓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슈퍼케를 좋아하시거나 토비카게를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 킷을 만족하면서 만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게 막 그랬지.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면서 이걸로 막 그 전장을 누비고 날았던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만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례형 변형이 완료가 됩니다. 로봇 모드하고는 상당히 틀린 그런 외형을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이 날개를 위쪽 관절로 움직이는 건 안 되네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 우레메에서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좀 접어진 날개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위쪽으로는 날개를 못 접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토비가게는 메카도 메카 나름대로 멋지지만 그 애니메이션 자체의 작화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와, 이 정도까지 그려냈어 할 정도로 멋진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로봇 만화 좋아하시고 못 보셨던 분들은 한번 보시면 야, 정말 열심히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토비카게가 비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을 보면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다리 부분을 반절을 나눠서 로봇 그 새 날개로 만들었다는 그 아이디어는 이 이후에도 또 있었나 모르겠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디자인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토비카게를 합체를 해볼 건데요. 이 복례형의 같이 들어있는 토비카게는 몇 가지 추가 파츠를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흑사자에 있는 토비카게를 합체를 하면 그냥 추가 파츠 없이 합체를 해서 흑사자 거를 끼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자, 보면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에 추가 파츠를 끼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끼우기가 위 끝에 방향부터 이렇게 눌러서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있는 파츠는 여기가 그 도색이 된 부분이거든요. 합금이 도색이 된 부분인데 역시나 너무 자주 사용하시거나 강하게 힘을 주셔서 끼시면
도색이 벗겨질 그 염려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자, 그리고 꼭 뭐 토비카케가 여기 합쳐야 된다는 그건 없잖아요. 그냥 외관상으로 조금 아랫부분이 뭐 가득 차 보인다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팔을 걸 수 있는 부분과 등에 조인트를 만들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토빅하게 이제 어렸을 때 잘 몰랐던 그런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팔을 쫙 양쪽에 나란히 행글라이더를 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쭉 펴주시고요. 여기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게 동체에 방해가 안 된다는 느낌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는 최대한 잘 오므려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끝까지 뒤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시고 여기 허리 부분에 동그란 거, 여기다 이제 무기를 끼울 수 있거든요. 이 파츠를 분리를 해주시면 아까 그 추가 파츠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토비카게가 이제 엄청난 빛을 발휘하면서 합체를 하죠. 먼저 등 부분의 조인트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 전에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토비카게 얼굴 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이라서, 넣어주시고요. 이 토빅하게 하체 부분 무게만 해도 상당해서 이게 좀 흐느적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동률이 좋으니까요, 잘 만지셔서 정리만 잘 해주시면 무리 없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칭을 맞춰주면 조금 더 예쁘겠죠? 이런 식으로 딱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팔 부분은 이렇게 살짝 걸쳐주는 정도. 왠지 십자가 크로스 이런 느낌도 좀 나네요. 자, 그리고 얼굴 부분을 잘 감싸줍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져주시면 이제 꽉 차 보이는 복내용이 되죠. 합체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느낌이 뭐 위에서 보면 전혀 변함없지만 정면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볼륨감이 생깁니다. 이 토비카게가 꼭 그 등짐 커다란 연 같은 걸 타고 이렇게 활강하는 듯한 느낌이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이 꼬리 뒤쪽으로 다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게 좀 그 의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장시간 그 DP를 해 놓으시면 이 다리 관절에 무리가 생깁니다. 그 100% 무리가 생겨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게 관절이 느슨해져 버리면 다시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요 정도만 즐기시고 이런 식으로 진열은 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무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흑사자에 들어있는 토비가게를 이용하게 됩니다. 크기는 요 정도 차이가 나고요. 디테일 같은 경우 움직임은 약간 그 제한을 받는 곳이 있지만, 역시 또 반다이 그냥 크기만 줄인 게 아니에요. 보면 아까 이 큰 거에서는 여기 허벅지 무기가 따로 붙여졌어야 되는데 작은 토비카게는 그냥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무기가 딱 되어요. 그러니까 만지는 사람이 뭔가 조금 더 다른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흑사자 토비카게도 마찬가지로 이 팔만 꺾어주고요. 주먹 위치 해주시고, 주먹은 아래쪽으로, 그리고 다리는 적당히 모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또 구멍이 있긴 있죠. 구멍이 있는데 이건 그냥 무기를 쓰기 위한 구멍이고요. 자, 여기 등판 쪽에 딱 이게 숨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뭔가 이 어깨가 뒤로 꺾이는 걸 보니까 그 폭룡이 합체되는 그 부분 같죠. 딱 이렇게 보시고요. 자, 흑사자형 그 토비카기가 좋은 게 뭐냐면 추가 부품을 굳이 달지 않아도 됩니다. 본체에 그냥 내장이 다 돼 있어요. 여기도 그 처음부터 합체를 위한 이 파츠가 여기 이렇게 내려주시면 나오게 돼 있고요. 아까 열어주셨던 요 구멍, 이걸 통해서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는 동일하게 마무리 이렇게 주시고요. 팔도 뭐 워낙 가볍기 때문에 뭐 따로 달아주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깨 장갑은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머리 부분 가려주시면, 자, 이 사이즈. 요 정도 되면 이제 그 꼬리 뒤쪽으로 다리가 잘 안 나오게 되죠. 자, 요 정도의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매된 지 오래됐지만 그 초합금원 55, GX55 토비가게 복례응 한번 만져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또 이 촬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역시 제품은 만져봐야 된다. 그래, 만져봐야지 이 기획자가 강조한 부분, 그리고 야, 뭔가 이런 부분은 참 발전했구나, 아니면 뭔가 다음번에는 이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발매되고 한참 후에, 한 10년 후에 드디어 이제 슈퍼미니 프라 토비카케가 또 나오게 되죠. 그거는 또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었는지 다음 리뷰 때 또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